무난하게 끝내보자. 안녕하세요. 자, 혹시나의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들 아무도 안 오고 있는데. 오늘은 호스트가 안상적인 어떤 그런 교육병이 걸려가지고 본인이 호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 1시간 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호스트 없이 세상 최초로 노호스트 불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호스트가 정한 주제로 심지어 모임 이틀 전에 부탁을 받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줄 평과 사실 그전에 우리 둘이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별점과 한 줄 평은 이야기 나눴는데 어쨌든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점은 3개. 한 줄평은 못된 교양 교수의 건축사 강의. 자, 이 책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인류가 처음 났을 때부터 현대까지 시대순 거기에 맞춰서 건축사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건축사 강의가 맞는 것 같고, 못된을 붙인 이유, 못된 교양 교수 근거를 제가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된 점은 시대순 또 동서양 구분을 통해서 이 교양 책을 잘 썼습니다. 예. 근데 제목이 너무 애매하다. 첫 번째 못된 이유, 제목이 너무 애매하다. 이걸 가지고 너무 안의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어. 이 책을 왜 이렇게 썼는지. 공간이라는 이 개념도 좀 모호하고. 두 번째, 비전공자를 고려한 친절한 설명이 없다. 명저죠, 명저. 말하듯이 쓴다라는 명저 책이 하나 있는데, 일단 교양서라면, 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서라면 어느 정도는 말하듯이 써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전공서적처럼 전공 지식을 퍼부어요. 차라리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중복된 거 좀 없애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못된 교수, 교양 교수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이게 다 지 내용이 아닐 텐데 여기저기서 내용을 많이 가져왔을 거란 말이죠. 물론 독자들 레퍼런스가 뭔지 좀 참고, 출처 없습니다. 요 뒤에 보면 그림에 대한 출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에 대한 출처는 있어요. 이미지 출처.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출처, 예를 들면 뭐 강수량을 기본으로 해서 뭐 이렇게 동서양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지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죠. 물론 이게 지도 어디서 건축사 강의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배운 걸 텐데 그 원문에 대한 어떤 나는 사실 그걸 보진 않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보진 않는데 약간 약간 사기치는 느낌.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게 좀 못된 교양 교수라고 제가 표현한 거에 대한 3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가 3개라는 거는 그래도 좀 인내하고 읽어보면 그래도 교양은 된다. 좀 그런 의미에서 무려 3개씩이나 주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별점이 저 똑같습니다. 3개고
한 줄 평도 거의 유사한 느낌의 한 줄 평 제가 이제 준비한 한 줄 평은 교양의 탈을 쓴 정봉서. 앞서 소도 서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책 제목이랄까, 그리고 그 작가의 명성이랄까, 또 방송활동, 대외활동 같은 것들, 그런 거 했을 때 이 책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랄까, 어쨌든 기대감은 사실 건축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로서 도움이 되는 어떤 인사이트나 아니면 재미난 이야기들 기대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도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공서를 건축적인 어떤 지식을 쭉 그냥 제가 아는 내용을 나열하는 그런 책이야. 그래서 교양의 탈을 썼지만 전공서의 느낌이 나는데 결국 대중서로서 추천할 작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아까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작가가 자기 건축가면서도 어떤 전체적인 책의 뼈대를 생각 못하고 그냥 자기 근처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짜맞춘, 그러니까 내용만 이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겉포장만, 외관만 예쁘게 꾸며놓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점이 3점입니다. 별점의 3점은 최근에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최근에 좀 원래 마음이 최근에 너무 좀 별점 좀 박하게 주고 윤홍식 이후로 갑자기 후회졌는데? 한번 좀 후하게 한번 내볼까. 근데 지난 거 내가 이제 그 선택한 게 2.2개 반이었는데 2.5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높게 주고 싶어서 3점 줬습니다. 지난 건 너무 이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참 신기하게 진짜 사전에 책에 대해서 얘기 나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점과 한 줄 평마저 비슷한 작품을 선정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덤! 이 중간에 좀 파트를 안 하죠? 이렇게 박수 슬레이트 치잖아. 친 것처럼. 원래 박수 치잖아. 그렇지. 이거 뭐야, 편집점. 편집점 잡아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결국 이 공간과 또 인간의 어떤 가치관, 생각에 대한 어떤 관계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냥 상호작용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공간이 더 중요해요. 어떤 기후나 어떤 위치, 지리적 위치 이런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문화, 가치관, 이게 더 상호 영향을 주고받긴 하겠지만 무엇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가 먼저 할게요. 책의 내용을 내가 기억나는 것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보면, 어쨌든 지리적 위치, 동양이냐 서양이냐, 강수량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어떤 이런 위치, 지리적 위치가 어쨌든 그런 기후의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기후의 변화는 밀농사냐 쌀농사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지역, 여기는 쌀농사죠. 비가 그냥 조금씩 내리면서 좀 그런 지역에는 밀농사가 유리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밀농사는 개인이 이제 쉽게 씨를 뿌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벼농사는 이제 분내기를 해야 되고 물을 많이 대야 되고, 그러니까 농업 그 용수를 구하기 위한 관계 시설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량으로 일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한 게 농농사, 벼농사. 일일이 개인 플레이로 지을 수 있는 게 밀농사. 그렇기 때문에 밀농사라는 서양 쪽에서는 개인주의, 그리고 벼농사라는 동양에는 공동체주의가 발달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건축물의 형태로도 등장을 한다. 그래서 동양의 건축물들은 어떤 자연과의 어떤 조화와 뭐 그런 것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게 되는 이런 형태를 했고, 서양에서는 또 개인적, 어쨌든 외부와는 좀 차단된, 외부와 풍경을 한다, 경치를 구경한다라기보다는 그 집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독립된 어떤 공간으로서 기능에 더 중점을 둬서 건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축 재료도 기후에 따라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와 상관없이 이제 할 수 있는 벽돌 같은 것도 막 쌓아서 동양에서는 뭐 주춧대를 놓고 기둥을 세워 기둥 중심으로 왜냐하면 기둥이 있어야 이제 비가 많이 와도 버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서양은 벽 중심, 동양은 기둥 중심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아무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뭐가 더 중요한가? 요즘 내 생각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좀 없는 존재다 생각. 그냥 그게 뭐 결론을 낸 건 아니죠. 그런 자유주의 생각이 여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자유의지가 좀 없는 존재가 아닌가. 만약에 백인들이 인종은 구분할 의도는 없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백인들이 동양 쪽에서 살고 황인종들이 서양 쪽에 살았다. 그랬다면 오히려 또 그쪽 환경에서 또 우리가 지금의 서양 문화처럼 살지 않았을까? 호스트 전화 왔는데요. 그래서 거부했어. 너무 늦었어. 전화 받을 수 없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더 크다. 지리적 영향. 결론 짓고 호스트 오기 전에 나갑시다. 네. 호스트 오기 전에. 빨리 합시다. 일단 결론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결론이고, 또 호스트의 의도, 지금 호스트는 없지만 의도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더 크느냐,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론은 진짜 서로. 근데 일단 내가 생각해 보면 나도 이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 공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읽으면 혼자 책을 읽으면 포기하게 되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학습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책을 읽는 것처럼 공간도 어느 카페에 있느냐 아니면 집에서 내 방에서 혼자 공부하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혼자서 보면 자꾸 맥심을 보고 있죠. 맥심을 보고 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누워서 자거나 카페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공간이고 또 관계성 또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공간도 또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사람이 만들었다. 우리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그 공간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에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크다라고 생각, 또 내 공간을 그러면 쉽게 말해. 여기에서 대답하면 그런 나을 것 같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서양의 인종이 다르게 산다 하면은 문화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서양 만약에 그러니까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영국에서 그 땅에서 그냥 쭉 살았어 하면 그래도 우리와 지금 비슷한 문화일까 아니면 영국에 더 가까 지금 현재 영국에 더 가까운 문화 한국에 더 가까운 문화 영국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지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 나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러면 물론 그 한국 사람이 그 영국을 떠나서 살 수도 있어. 한국에 다시 올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날 수 있어. 아무도 말리지 않아.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그 공간을, 그 틀을 깨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박수! 자,
두 번째 주제. 이게 사실 두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는 좀 좀 약간 겹치던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가장 좀 공감됐던, 또 깨달음을 줬던 작가의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4번,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4번으로 준비했던 걸 지금 2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냥 같이 그냥 엎쳐서 엎쳐서 빨리 끝내죠. 빨리 끝내죠. 일단 통찰력과 2번, 3번 버스 오기 전에 통찰력과 2, 3, 4 다 합쳐도 돼요. 일단 통찰력,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계급 간의 이동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발전의 에너지가 소실되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다. 계급 이동, 예를 들어 노동자가 뭐 자본가가 되든지, 자본가가 하다가 노동자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건축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네. 건축에 대한 어떤 전공서니까 건축 쪽은 아니, 교양인입니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난 이게 왜 좀 약간 더 좀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뭔가 엔트로피 관련 과학적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확률적으로 랜덤한 경우로 많이 바뀐다는 거야. 당구대 포켓볼 칠 때 처음에 모아놓은 세모 모양 모아놓은 당구공들이 나중에는 당구를 치다 보면 퍼지게 되지 다시 세모로 모아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적으로 모아질 수도 있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모아질 수도 있죠. 신의 어떤 확률로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지극히 낮고 퍼질 확률은 지극히 높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바뀌는 건데 결국은 이게 뭐 열도 차가운 물 따뜻한 물 하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막 따뜻한 번만 오른쪽으로 가고 찬 번은 왼쪽으로 갈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연관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 차가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 운동한다 하면 높이 차가 필요한 거고,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물이 떨어진 수력 발전이 되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야만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똑같으면 이동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계급 간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어떤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동양은 관계 중심이고 좀 개방적인 건축물도 자연 기둥 중심이고 그게 조금 더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왜냐면 에너지 이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동양에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안 튀잖아. 개인이 터야 에너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가? 차이를 내야. 누구랑?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자, 근데 공동체로 하다 보면 함께 일해야지. 야 같이 뭐. 근데 서양처럼 내 벼농사만 딱 생각해보면 내 벼농사, 내 땅 농사만 계속 신경 쓰잖아. 그럼 내가 내 땅에서 밀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다른 얘는 뭐 했는데 쩝대하고 난 기계를 더 개발했는데 내 농사를 더 많이 혼자 그게 가능할까요? 계층 간의 이동도 그거는 많이 없는데 디테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한테 뭔가 재량권이 더 주어졌을 때는 격차가 더 개인 격차가 날 수 있잖아. 물을 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격차, 이건 에너지라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공동체 다 함께 개인 땅보다 일단 우리 물 대는 것부터 관계시설 만드는 것부터 배수구 농사부터 다 같이 해야 돼. 우리 마을 다리부터 같이 지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개인 간의 격차를 낼 수 있는 분량이 더 줄어들고 이건 더 정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딱 이 책의 건축물 형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동서양 기본적인 문화를 봤을 때 서양 쪽에서 어쨌든 이런 에너지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비교해보자면 더 오히려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자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와도 어쨌든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단순히 이제 계급 간의 문제가 어쨌든 뭐 효율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평등을 중시하느냐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냥 발전에서 뭐가 더 효율적인가 사회 발전할 때 공통체 중심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그 경쟁 중심이 더 효율적인가 뭐가 더 효율적인가
둘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공동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개인을 찾아야 돼.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요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그래. 어쨌든 격차를 내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발언인데 제가요? 내가 굉장히 보수 굉장히 보수 발언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혹시 새누리당? 한나라당? 공중 수척 공주님. 수척을 순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격차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겠다 하여튼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겠어. 난 굳이 하나 고르자면 내가 이게 너무 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혼자 있을 때 호잡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더 잘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냥 혼자 독서실 가는 것보다 스터디하는 게 훨씬 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혼자 할 때 더 많이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안 오면 공부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못해. 차라리 조금 잡일도 하더라도 같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고 스터디로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이 있어서 불편한 것도 맞지만 가족이 없다면 내가 오래 이렇게 버틸 힘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을 다 버리고 장모님이랑 뭐 자가택 싣고 다 왔는데도 혼자 그치. 가족을 완전 버리고 이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독서 모임 공동체 안에서 나를 찾는 거지. 이게 조화다. 나만 가족을 찾으면 부상하지만 필요할 때는 가족을 버린다. 이제 물론 이제 뭐 다 중요하긴 다 중요하고 요즘엔 또 개인이 또 이게 중요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개인이라고 말하고 차이를 말하는 거는 그 동력의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할 때 사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하는 건 없어요. 맞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경제활동을 혼자는 절대 안 하겠죠. 왜냐면 내가 가게를 차려도 알바생을 구할 거고 뭘 할 거고 뭐 약간 동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떤 모든 일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경쟁을 중시하느냐 어쨌든 딱 개인이 한다 혼자만 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별 집단 간 혹은 어떤 단체 간 기업 간 어떤 경쟁을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전체 사회의 평등을 더 중시하느냐 모르게 하는 약간 지금 주제를 넘어선 거 같은데. 이 주제가 제일 재밌기 때문에 약간, 봤을 때는 나는 일단 경쟁이 좀 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자파 아니었어요? 좋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만 지금 약간 상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빠지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됐어. 자유민주주의로 빠졌는데. 지금 포스터 들어왔습니다. 호스트 한번 치고 갑시다. 야, 1시간 반 늦었습니다. 자, 호스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진행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2번, 4번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일단 호스트의 그걸 좀 들어봐야지. 하고 일단 한 줄 네,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하는 거? 이거 일단은 마무리하는 그래도 2번 하세요. 2번. 2번이 아니라 이제 4번 한 줄 가장 공감이 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 이 부분은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한 초반 부분에 도입 부분인가 그게 있는데 에디슨 이야기를 하면서 에디슨의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됐다라는 게 결국은 99%의 노력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1%의 영감에 대한 강조예요. 그거는 말짱. 누구나 99%의 노력은 하지만 결국 1%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큰 어떤 업적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재밌었기 때문에 그냥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냥 인상적이었다. 구절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영어 자리? 요 구절 1% 연감이 없어요. 여기 나오나요? 있습니다. 1% 연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밀리로 봐가지고 밀리로는 9페이지인데 지금 9페이지? 앞부분 그럼 여는 걸? 그 부분 비슷하겠지. 9페이지 정도면. 이거는 여는 것만 봐도 끝 아니에요, 이게? 거기까지가 여는 거기까지가 그냥 교양이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 있겠지. 자, 그 확인은 뭐 각자 해보세요. 독자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했고, 자, 그러면 호스트 자, 일단 호스트에 네. 그걸 듣고 별점과 한 줄평을 들으면서 이제 또 왜 진행은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되는 호스트가 계속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뭔가 읽고 나서 되게 제일 좋았다. 다 봤지? 제일 좋았던 책이었고, 먼저 봤을 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뭐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한테는 이 책이 맞았어. 호스트가 또 커피를 받아왔어. 그러면 수원이가 미리 읽었던 책인 거네. 나에겐 이게 올해의 책이다. 올해 한 줄평이 올해의 책이다. 오래 본 거야? 아니다. 한 줄평은 따로 있다. 그럼 별점은? 별점은 4개. 별점 4개. 오. 한 줄평은? 한 줄평, 무릎을 탁 치는 번뜩이는 통찰. 나는 그 생각해보니까 건축 관련해서는 안 맞는 것 같아. 지난번에 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누가 선정했냐. 내가 건축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소니가 건축을 좋아하는 그 책을 아직도 다 못 읽었고. 내가 거의 독서 모임하면서 몇 안 되는 다못 읽은 책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건 다 읽었는데 아직도 책 꽂이 볼 때마다 약간 좀 찝찝하게 좀 아이씨 저거. 근데 이 카테고리가 좀 다르지 않나? 어쨌든 건축 소재는 건축이긴 한데. 야, 그렇게 또 안 맞는데 나는 이 책도 내가 좀 어쨌든 꾸역꾸역 읽었거든. 읽긴 다 읽었지만 건축. 그래서 좀 다르다. 역시 사람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선택했고, 뭐 반응을 보아하니 한 줄평 몇? 무릎을 삭치는 번뜩이는 통찰. 한 줄평 그렇고, 통찰력 내용도 들어가야 돼. 그냥 이게 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참, 어떻게 또 합쳐지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건축가다 보니까 건축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뭔가 다양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생각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게나, 이런 책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내 생각지도 못, 나는 이 생각 전혀 못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뭐 그러고 보니 맞네, 맞다 이런 느낌을 갖는 책이라서, 그냥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 나한테는 제일 와닿는 책이라서, 와닿는 내용이라서. 읽고 나서 하나를 뭔가 플러스 알파로 내 생각에 있어가지고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추가되는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바로 하면 되겠네 수원이가. 통찰 쭉 얘기해라. 어디서 통찰을 얻었는데 그러면? 내가 통찰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여준 통찰력이 통찰. 다 감탄스럽다 이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번 이거- 이번 주제를 이번 주제를 네가 얻은 통찰도 있을까 이거? 남의 내가- 통찰을 내가- 보고 무릎만 친 건 아닐까 이거? 남의 통찰 보고 무릎을 쳤다. 아, 남의 통찰을 보고 무릎을 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2번을 얘기하면 되겠네. 2번과 1번은 동시에 얘기해라. 2번이 공간이 생각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생각의 부산물이 공간인가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 그것도 하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잠깐만 장인데 시오겠네. 두 번 만났니 그러면 이 책을? 한 번 보고 그냥 훑었는데 와 다시 보고 싶은 책 진짜 괜찮네요. 아니 근데 다시 그래 한번 읽었는데 그 독서 모임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진짜. 엄청난 어떤 자, 일단은 호평인 거거든. 진짜 호평이다. 높이 내가 생각한 그냥 도표 이 부분에 난 되게 좀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몇 쪽이야? 이 그림. 그렇구나. 난 이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겁니다. 어. 여러분 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근데 농사가 어떻게 되고 건축 재료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이 저자의 통찰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디서 갖고 온 거.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 어. 그리고 나도 어디선가 들어봤어 이런 거. 이거는 뉴스에서 나오고 누가 봤다. 논문으로 아니, 그냥- 썼거나 누가 아니, 아니. 이게 내가 건축을 몰라서 그렇지. 건축학도는 기본적인 내용. 너무 기본적인 내용.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나도 무지하지. 그러니까 그 근데 상- 이건 지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생각이든 그래 뭐 어찌 보면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이든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난 되게 좀 새롭다는 거지 나한테 그렇지, 그렇지. 오, 어. 그런 거는 나도 어. 그런 생각 안 해봤지. 되게 새롭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게 2번에 대한 답이고 나는 이 한 장의 그 뭐라 해야 되나 결국엔 이 설명을 여러 글들을 설명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부분이고 사실 그리고 이 책의 그 머릿말 보면은 정리를 다 해놨어 그냥 맞지. 여기 다 했어 그냥 머릿말만 결국에는 봐도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야 압축해서 놓은 거야 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 여기만 이 부분만 아, 보면 아이러니야. 저거 벗어나면 교양서가 아니야.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다. 네. 제목은 정말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서론에서 너무 자세하게 적었어. 보통 서론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적거든. 요약처럼 그렇게 적진 않거든. 근데 논문을 그렇게 쓰거든. 논문에 보면 앞에 요약하는 그렇죠. 그게 있어. 논문은 그렇게 초록 생각하잖아. 있어. 서로 그것만 시간 없는 사람 그것만 봐도 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좀 멍뚱하다. 그래. 너무 자세하게 썼어. 서론을. 그래서 난 이 부분이 제일 그런 생각을 들었고. 서론만 봐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일단 두 번째는 내가 얘기했고 첫 번째는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공간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뭐 자녀처럼 공통된 성격이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이 전체적인 건축과 어떤 생각의 어떤 큰 틀에서 보지 않고 그냥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거는 나는 오히려 공간이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생각만 딱 떼고 봤을 때는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반대. 생각이 더 많아. 그러니까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 지배받는 느낌, 지배받는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네가 굳이 집에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카페에 나와서 책을 읽는 이유는 그런 공간적 영향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결국엔 이제 그 어떻게 설명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장소가 연결짓는 어떻게 연결짓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부분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집에 그 질서라고 해야 되나? 질서?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질서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집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밖에 나와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뭐 약간 연결된 습관의 어떤 이 공간과 내 행동이 연결되는 그 거리도 맞는데, 집에서는 잠만 자니까 집 하면 떠오르는 행동이 잠만 자니까 잠만 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집안일 좀 해라. 잔소리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알겠다. 갑자기 그래. 예. 전문은 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책상 상태가 네 머릿속에 반영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 오 마이 갓. 맞잖아. 너의 지금 그 책상에 그런 그 이건 어떻게 생각하죠? 응. 책상만 졸락 치워놓고 공부 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죠? 걔 존나 잘 세워놓고. 치아놔도 아예 어지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지. 왜냐, 할 것 같거든 나는. 그렇게 나는 하면. 반대다. 난 할 것 같거든. 나는 완전 반대다. 아, 그랬나? 책상 치우기 시작하면 공부 못 한다. 아니 바로 해야 된다. 내가 뭐라 하면 그게 아니고, 행동의 전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일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공부를 하게 책상을 치운다는 게 아니고,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으면, 내 눈앞에 뭔가 그 공간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돼 있으면, 질서가 잡혀 있으면은 그걸 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나는. 근데 어쨌든 예은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게 결국 생각이 더 중요한 한 입장이고. 근데 나는 오히려 그냥 한다는 생각이 딱.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가능성의 환경이든 측면에서 해야 봤을 된다. 때는 이게 100% 정리되면 무조건 한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사람 생각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앉고 싶어 하게 돼 있고, 그 앉아서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지. 난 그래서 한다는 거야. 근데 아니 당연히 뭐 그런 거는 있는데 뭘 좀 더 중요시 하느냐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지. 뭐 영향이 아예 없다 할 사람은 아예 없을 것 같고. 그 나는 약간은 오히려 좀 그 환경보다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한. 질서를 네, 수원이보다는 흐트리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다를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내 경험상으로 책상 정리만 하다가 안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책상 정리만 하다가 중요한 뭐 안 해, 뭐 공부 안 해. 그러니까 그 내 말은, 정리는 항상 그거를 의식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리게끔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지, 집안의 상태가. 그래서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요즘에 보면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TV 방송에 나올 때 쓰레기상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원룸에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쓰레기 하나도 안 치우고 막 다 쌓아놓고. X. 그 정도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럼 그 상태가 결국에는 더더욱 그 사람의 행동을 더 고착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물어봤더라. 이것도 공간 수원이가 왜 지각하는 건 어떤 환경? 물어봐라. 지각 계속하는 건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시는 환경. 공간의 문제인지 생각의 문제인지. 그 공간의 문제가 생각이. 공간의 문제인지 생각의 문제인지. 이거 아까 어떻게 책상하고 생각해? 비슷한 얘기다. 아예 막 물벼락 같은 걸 책상의 집에 그 질서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뭘 잘하게 되는 건지 그거 생각하다가 이런 인사이트를 못하게 가지고 어쨌든 너의 적용시켰을 때 어떤 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생각은 계속 변화시켰을까 이거 집에서 왜- 지각하지 말자 지각하지 말자 생각했을 거야. 근데 결과적 행동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 인사이트대로 하려면 뭔가 그 공간의 변화를 줘서 집에서 앉아야 되나? 카페에서 그렇게 연결시키면은 또 그 부분은 좀 다른 측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집안에 뭐 수면 환경이 나쁘다, 뭐 그런 것보다는 수면의 문제다, 그냥 건강의 문제인 것 같다. 치료를 받아야 되나?
잠을 좀 못 잤어 어제. 새벽 한 4시 가까이 돼서 잠을 잤고. 근데 그 습관이 결국에는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진행합시다. 10분 남았습니다. 난 그렇지. 생각의 문제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물론 이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음날 모임이 있으면 약간 긴장을 하게 된다 사람이. 그래. 긴장을 하게 되면 또 잠도 1시간 잤건 2시간 잤건 피곤한 상태에서도 긴장을 하면 그래도 나오게 되거든. 네 말이 맞지. 네가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거지. 내일 당장 수능 시험을 쳐야 된다. 아니 뭐 중요한 뭔가 있다. 네 현실에서 네가 만약에 뭐 관악구 연습을 한다. 거의 6시 반까지 절대 안 가야 되지. 된다. 하면 가겠지. 근데 독서 모임을 한다 하면은 안 가게 되는 거는 뭐 생각의 차이가 거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같은 공간을 쓰고 같은 이거 오긴 더 쉽잖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렇습니다. 생각의 문제. 근데 요거는 어쨌든 좀 번외 벗어나기 때문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세 번째. 건축물을 인상 깊었던 거를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니부터 얘기를 하기. 나는 선의 정원, 일본의 정원. 나 정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정원이 없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잘 몰랐지 정원이라는 건 어떤 건. 근데 그냥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나무 있고 돌 있고 뭐 좀 더 잘 사는 집이나 이런 데는 연못 더 있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다 이 모래로만 딱 해가지고 형태를 그렸다가 또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워놓는 정원이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좀 뭐 그 이상의 어떤 통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정원을 상상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일 인상 깊은 건축물이었다. 할 말은 없어. 나는 안도 다다오 바람의 교회하고 물의 교회. 왜냐면 거기 멋있어. 거기서 카페 차는 좋을 것 같아. 뭔가 나는 이제 집을 거주의 공간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거기 가면 딱 들어갈 때부터 뭔가 한 편의 영화처럼 장면 시퀀스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그래서 동선을 좀 어렵게 만들면서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탁 뭔가 이게 막 똑바로 가도 되는 길을 요렇게 해서 딱 갔더니 갑자기 쫙 모래교회 십자가가 탁 있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집을 또 생각하게 되었어. 너희 집도 모르겠어. 1층에서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기대감 기대감이라고. 어떤 예를 들면 공부방에 대한 기대감 심어줬다가 2층에 올라갔을 때 뭔가 그런.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그 옥상에는 물의 옥상. 워터파크가 모래교회.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 이런 말이 나오고 일본은 땅이 좁아가지고 좀 다채로운 경험을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어떤 같은 정원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거든. 그런 기대감 극대화는. 그래서 단순히 주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건물의 대화를 좀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의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느꼈던 그냥 짜맞추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짜맞추면 와 진짜 실제로 왜 현대미술 되게 아름답게 감상하지만 내가 뭐 봐봤자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지. 이것도 사실 그래. 열받게. 내가 뭔가 딱 느끼기보다는 그러니까 얘기하면 하여튼 뭐 장면 그렇게 구성을 했다 하더라고. 내리 예를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잖아.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교회니까. 예수가 왜 고난을 겪다가 이제
그치, 구원의 그치. 길을 그렸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좀 복잡한 길을 쭉 하면서 그 예술을 향하는 고된 길을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고난의- 눈도 팍 하면 시원해지면서 십자가 딱 보여져. 이 구원의 길로 구원으로 딱 힘든 고난을 그치. 겪고 구원의 길로 가는 거를 이 건축물 통해서 표현할 수 그런 있었던 게 거는 아닐까. 불교도 있잖아. 불교도 그래. 108계단인가 뭐 올라가면서 그런 거 뭐 이게 번뇌를 한 번씩 버리면서 산에 있고 간다 가는 것도 있고 아까 그 선의 정원도 그런 불교적 의미를 좀 그런 개념이 건축에 있다는 거에 좀 많이 인상 깊었지. 실제적으로 가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 진짜 책을 못 보는 거 리퍼 그리고 니뽕, 리퍼 아키하바라, 필리핀 아키하바라. 어쨌든 그런 분야 직접 보면 좋아. 우리 호스트는 나는 뭡니까? 그냥 새롭게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얘기한 것보다는 그냥 유럽의 기하학적인 어떤 설계된 일단 거죠. 그 형태 안에서 그게 반복이 되고 뭔가 그게 다 치밀하게 계산돼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옛날 건축물들 여기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석고람도 있는데 왜? 뭐 타원형 해가지고 타원 몇 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그림 도 비율도 딱 그렇지.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노 나오잖아 뭐 성소피아 성당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직접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유럽에 가야 되겠네. 이런 것도 나오고 뭐그 뒤에 보면은 건축물을 좀 다시 보게 이런 거 되거든.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아람브라 궁전 내부 뭐 이런 것처럼 뭐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래서 건축물 바라볼 때 우리가 유적 같은 거 바라볼 때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안에 내부만 보고 그냥 화려함을 이제 구경하고 이런 거에 떠나서 그냥 구조를 좀 이제 바라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물론 석굴암도 여기 나오긴 하지만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인상 깊었다?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다 나는. 그러니까 항상 나 이제 보면 새롭게 뭔가 알게 되는 책을 읽었을 때 뭔가 좀 아 그런 게 좋지. 그런 거를 나는 이제 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생각이든 간에 뭐 짜집기 했든 간에 가져온 거든 간에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많이 알게 됐다. 그럼 나도 맞다. 동의한다. 그냥 책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저자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책에 대한 가치 책이 나는 그렇게 와닿았고 이어서 나는 이제 바로 그러면 책 속의 한 문장 나는 이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맨 마지막에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어디 제일 끝에? 403쪽에 있거든. 결국엔 이 사람도 건축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이제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고 융합이 되고 뭐 그거 새로운 뭐 이종교백하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디지털과 융합될 시대는 기술이 압도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라지고 획일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과연 인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지 나오는 게 이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기술이 발달하고 다른 건 많이 바뀌지만은 뭔가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뭔가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될 어떤 그게 무엇인가? 그럼 뭡니까 그게? 뭘까요? 거,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 뭘까라 그래. 뭘까? 변하지 않는 거. 선이 지금 존나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 아 변하지 않는 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 자본주의. 이 맥락에서 얘기했을 때 자본주의는 안 되지. 변하나? 자본주의 자체도 변하고. 그러니까 인간 다음이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적었는데. 근데 그건 변할 것 같아. 갈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자식. 그건 아예 안 낳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자식에 대해서. 그것도 변하는 것 같아. 요즘은 애를 낳아도 왜 애를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그거는 형태의.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있다 없다라는 건 당연히 있다라는 건 안 변하지만 사랑의 어떤 방식이나 모습은 변해. 그러니까 사랑이 아예 안 변한다 할 수는. 모습이 변하는 건 변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니까 여기서 안 변한 건다 했을 때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건 안 변하지만 사랑의 방식이나 그 형태는 뭐 자식이 있으면 그 형태도 안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가 여기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인간다움이라고 했었을 때 말할 수 있는. 형태는 변하지만 뭐 그런 얘기 아이가. 그래도 변함없는. 인간다움은 어디 있어요? 아니야. 어쨌든 뭐건 네 생각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끗끗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이런 거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건 구분 안 할 수 있는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예를 들어 뭐 그러면 안 변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뭐 괴로움 안 사랑해. 변하는 거고. 나는 감정 있는 건 안 변하지. 사랑해. 그 형태는 다 변하는 거잖아. 그 사랑에 대한 결혼, 가치, 자식. 사랑에 대한 가치는 불변하다고 생각해. 갈수록 더 아니야 그 더 디테일함이 필요해. 우리가 그 어떤 인사이트를 생각해보면 사랑은 너무 쉬운다. 난 그래서 자식이라고 붙이는데. 나 그 디테일함이. 그럼 얘기해봐라. 그 디테일함을 살려. 인간의 이기심, 자식에 대한 사랑도 결국은 이기심이 형태다. 졸라 이기심 아닌 것 같아. 이기심인가? 이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엄청 좀 안 좋게. 근데 그 디테일한 게 아니잖아. 이기심, 또 이기심이나 사랑이나 디테일한 표현이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 형태는 변하지만 그 안에 이기심의 있는 형태도. 이기심은 내재돼 있는 거지. 여자니까. 왜 옛날에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아들 저도 세상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아들이 있어야만 자신의 어떤 노후나 그게 더 보장되고 자신의 이름도 남길 수 있어. 자식 남자가 있어야. 근데 요즘에는 또 노후 생각하면 딸이 있어요. 자식이랑 똑같아 하지만 아들을 손안에 따라서. 왜냐면 아들은 그런 성향이잖아. 이제 아들 키워놓으면 뭐 결혼하면 뭐 집에서 잘 안 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효도도 잘 안 하고. 근데 딸은 키우기도 쉽고 효도도 잘해. 또 집에서 뭐 찾아오고 그 결국은 뭐야? 결국 그 안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거 아니 편안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랑의 형태도 바뀌지 않나. 나는 이기심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 근데 여기서 이게 감정적인 건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인간다운 거가. 그게 인간다운 거. 그 인간답게 만드는 거가. 네가 말한 괴로움이나 뭐 거의 뭐 나 비슷한 것 같은데. 네가 얘기하고자 한 디테일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디테일함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 지금 당장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완전 정말 깊게 생각한 건 아닌데 생각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정말 이기심. 그래. 그게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 그 뒤에 요 책에 조금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생존 본능이라고. 생존 본능. 이 어떤 생물체 진화된 기본적으로 생존을 기본적으로. 위한 뇌도 우리 그래서- 뇌도 생존을 위한 기계지. 어떤 뭐 자아든 뭐든 그건 뒤에 부차적인 기능일 뿐이고. 오늘 봤을 때 이건 좀 하여튼 그래 넘어가자. 시간이 니 다 했나?
나는 네가 하면 돼. 이제 네가 하면 돼. 나는 구절이랑 통찰. 26쪽에 건축만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도구는 비어있는 공간인 보이드 공간이다. 비어있는 공간이 빈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가 여백. 어떤 문화적 성격의 특징을 규정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서양은 벽으로 구획된 어떤 기하학적인 모양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는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기둥만 세우고 내 외부가 외부랑 통해야 모호한.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집도 참 생각해봤어. 우리 집에 옥상이 거지. 빈 공간이 어딘가. 외부 통합. 그 빈 공간이 우리 집 공간에서 추구하는 이 관점을 새로 가지게 됐어. 이런 빈 공간이 중요하구나. 그 빈 공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뭐 자꾸 이렇게 살려고 뭘 채워놓고 가구 더 들여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빈 공간 디자인을 잘해야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지. 그리고 어떤 경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봐야 되는 거야. 저는 명제다. 다시 봐야 된다. 다시 보고 싶다. 내가 다시 선정해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보이드 공간이 아주 중요하다. 비어있는. 공수래 공수도. 하여튼 근데 그 우리 집에서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우리 집에 어디가 비어 있느냐. 네가 아까 말한 그 옥상도 마치고 1층도 하여튼 곳곳에 있긴 있어. 1층을 비워놔라. 생으로. 대박.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해봤잖아. 뭘 해야 된다 생각했잖아. 1층을 턱. 문을 다 빼. 문을 없애보겠다. 오픈 공간을 만들어. 샷이 했는데. 다 빼. 그럼 막는 거야. 그럼 집을 왜 짓는데? 그런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봤잖아. 아니지. 하고 일단 조화를 이루었지. 터나버리고 갑자기 뭔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전시회 몇 개만 그림 같은 거 들든지 아니 뭘 해놔. 그럼 터나 사람들 끌어들이고 오픈 공간. 이거 뭐지? 누구 나올 수 있게. 이게 뭐지? 갑자기 당연히 셔터가 있고 문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1층에 열려있어. 뭔가 궁금한 몇 개의 그림만 있어. 이거 뭐지? 그럼 들어가. 내외부 없이 경계 없이 어. 동양적이네. 그런 식으로 이건 생각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빈 선은 공간에 캡 올라가가지고 들어오면 못 나가. 안 보고 가입할 때까지. 가입해야만 다시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미끼적으로. 누구 들어오면 밤에는 그 안쪽에는 문을 할 수 있잖아. 없는데 그러니까 갈 수 있잖아. 아니 안쪽으로 뭘 또 그 달라고. 공간 들어갔다가 안에 나가려고 하면 문이 있다는. 네 마당으로 가는 거. 마당으로 상점에서. 가는 거 있지. 위로 올라간 2층 올라가는 데는 없지. 그냥 바로 가정집이랑 바로 연결. 여기에 문을 하게 다 어쨌든 연결시켜서. 왜또 단절이네. 아니지. 그 건물로 왔을 때는 밤엔 어쩔 수 없으니까. 가보야. 너금 다이를 밤에 정자에서 살아요, 왜냐면 바깥에 하니까. 근데 그것도 방법이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앞은 갤러리처럼 뭔가 공개하고. 근데 그게 문이 없어. 그게 임팩트야. 어차피 그 공간 자체가 크진 않잖아. 그러니까 눈에 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문이 없는 거야. 갑자기 그냥 실내가 뭐 이런 거 갖고 뭐 이어져. 잡상인데 자꾸 들어오는 거. 그래도 자꾸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뭐 그렇지.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하면 어쨌든 단절로 가야 되는 거고 외부를 차단하려면 단절이고 외부가 소통하려면 오픈인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오픈을 선택하는 우리 집 1층 마당 공개할 수 있나? 누군 여기 마당이 없다. 있잖아. 마당이 그냥 길이지 길. 없애겠다.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식으로. 나 근데 그런 생각 해보긴 해봤다. 진짜? 그러니까 1층을 누구에게나 개방시켜가지고 뭐 커피도 좀 갖다 놓고 뭐 그래. 누구나 쉴 수 공간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면 일단 그런 나도 불편하고 공부방에 오는 부모들이 거기 있거든. 근데 공부방 안 다니는 부모들이나 길 가는 사람들이 그거 와가지고 그러면 실제 돈 내고 다니는 부모들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공유해버리면. 아니 요런 건 어떤 요런 그러니까 아니, 살 때는 확 다 열어두는 거야. 거의 눈이 안 보이게 아 그건 없는 것처럼. 그건 자본주의에서 지금 큰 돈이 자본이 이미 있는 샷이 샤시도 뭐 제가 말 못하는데 야, 어려 그 이런 게 더 비싸다 이게. 비싸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문을 닫고 이러면 완전 오픈감 있잖아. 응. 열어버리면 아니 문이 없는 거지. 이게 나는 이 건물도 약간 동서양 융합 그렇지. 통유리로 만들어서 또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통유리라서 바깥하고 안하고 거의 구분 없게 만들었잖아. 통유리로 개방감 있게 아주 한국적으로. 근데 생각하면 외국도 다 그러지 않겠나? 바깥 침량. 뭔가 경치 좋은 곳에 카페가 있잖아. 외국도 안 그런가? 나 외국 안 가봐서 물어보니까 경치를 좀 중요시 하지 않겠냐? 외국도 당연히. 아니 근데 미국 사람은 경치를 안 중요해. 그러니까 카페 갔는데 예를 들어 경치 좋은 카페를 좀 검색해서 가지 않겠나?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카페 안에서 경치를 볼 수 있는데 좀 선호하지 않겠나? 아니면 그냥 건물 자체가 예쁜 데를 좀 선호하나? 근데 이런 거 같다. 나 자세히 묻는다. 왜 안 가서 모르겠는데 외국은 오히려 이게 단지 아예 테라스를 두거나 아니 그냥 밖에 나가버리겠나? 안에 있으면 바깥을 못 보거나 아 진짜? 약간 그것도 가격도 달라. 예를 심지어 들어. 가격도 달라. 되게 테라스가 더 비싸지. 그 우리나라는 선호하네. 어? 경치를 선호하네. 근데 이게 안에서 완전 이렇게 하는 건 없다 일단. 이런 건 없는 거 같고. 건축물 구조가 이런 구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그럼 우리 여기서는 사실 뭘 마시든 어느 자리에 앉건 다 똑같잖아. 외국은 안에 있으면 바깥을 이렇게 쫙 즐길 거는 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안에서는 그냥 싼 가격에 커피 마시고 아예 바깥을 즐기고 싶으면 돈 더 주고 바깥 테라스 아예 나가버리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 나는 지금 보기로 느끼. 그래도 어쨌든 테라스가 더 비싼 이유는 결국 경치 때문이야. 그거는 그렇지. 경치를 보는 건 좋아하지만 건축. 하지만 벽은 있다. 벽은 있는 거지.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벽은 있는 거고 이거는 외부와는 단절돼야 되는 건물은 있다. 이거는 거의 정자 개념이고 음. 이런 느낌은 거의 정자 개념이고. 그래서 이런 통유리로 된 구조가 외국에는 잘 없다.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좀 동양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좀 유럽에서 한번 독서 모임 하는 거 어때요? 유럽 테라스에 살 거가 건물에 살 거. 나는 통유리는 없잖아. 한국 사람이 가서 만들 수 있다. 융합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자 그러면 마무리. 마무리. 이제 호스트님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이제 멘트. 마무리 멘트. 마무리. 일단은 처음부터 제가 오늘 모임에 처음부터 없어가지고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잘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일단 되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바꾸면 치드. 바꿔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책을 이제 좋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게 뭔데? 요약이 되나?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좋아한다는 거는 뭐냐 뭔가 새롭게 뭔가 알게 된 사실이 많은 거 내가 몰랐던 거 그 부분이 되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이 책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아. 나는. 문장이 되게 간결하게 써가지고 쉽게 읽힌다. 이 시기겠네. 가독성 플러스 이 건축에 조예가 있네. 나 진짜. 아니 조예가 아니고 그냥 쉽게 읽히는 느낌. 그럼 뭐 어려운 부분이 있나 딱히 나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옳은 얘기 많던데.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니고 내용이 뒤에 가면 너무 그 건축학 쪽의 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도 현타가 들어. 내가 이거 왜 뽑고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건축을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그래? 그런 생각도 드니까 나는 좀 읽기가 더 나한테 힘들었던 게 있어. 흥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서. 이건 진짜 흥미의 여부가 차이가 큰 것 같아. 뭐 진짜 그게 흥미 있으면은 빠져들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장점이고. 좀 나만은 그리고 앞부분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뒤에 끝까지도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 있다. 카페의 그 통찰, 그 기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렇게. 난 딱 그 앞부분. 나는 반대로. 그래서 나는 이게 교양에 탈했었다는 게 그런 거야. 앞부분에서는 뭔가 큰 어떤 전반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럼 내 마지막으로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공간이 맞는 공간. 뜻은 뭔데? 뜻. 그래. 부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 부제 말고 제목. 부제를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제목은 이거 제목이 이거 그 연관시켜서 얘기해야 되고. 어쨌든 공간이 만든 공간을 이 말은 니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져. 새로운 생각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내용이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차이점이 만나가지고 그래 되고 공간이 만들었다. 공간. 니도 딱히 말 못하겠지. 금방. 제목과 연관성. 제목에 일단 의미를 얘기해. 의미? 그래. 이거는 진짜 무번 오류잖아요. 오류가 있는 이거 동어 반복이 있는 거좀 이상한데. 이제 어떤 의미? 나는 이제 그 내용이 결국에는 여기 있지 않나. 찾았다. 아니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제목의 의미는 얘기 안 했잖아. 나는 이제 이 부분이지. 공간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공간을 만든다. 그럼 이거 생각이가 두 번째 공간. 그래서 그렇지. 이 의미가 결국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생각과 건축 공간은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처럼 공통된 성격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띄우기 때문에 띄우는 거 원래 띄어쓰기 하는 건데. 근데 아니 줄을 비웠잖아. 줄이 줄을 비웠잖아. 이건 한 칸 띄었는데 이건 한 줄을 비운 거니까 의미는 다르게. 그리고 사이에 굳이 공간 이랬을 수는 없잖아. 아니 이 유현준이 밑에 갈 수도 있잖아. 어? 이 유현준이 밑에 갈 수도 있잖아. 유현준 지음이. 그래 맞아.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띄운 건 의미는 있을 것 같아. 그 사이에 지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여기에 행간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공간이 만든 생각이 만든 공간. 생각이 만든 생각.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뭐 자기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더 강조하고 싶었겠지. 전적으로 디자이너의 맞자. 기질이네. 기질이다. 어쨌든 출판사에서 약간 그런 기획을 했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건축학자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제목에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중요시했고 좀 더 이걸 강조하고 싶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게 친절하잖아.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이었다. 불공정하다. 사기를 치는 뭐 자꾸 좋게 그러네. 생각하면 이 야, 노자. 질문에 대해서 계속 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 생각하는 나있네. 노자 나오네. 노자는 두 개의 근원은 하나다. 그 둘은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나와있네. 우리 노자도 했잖아. 노사 다 까먹었다. 도덕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 결국에는 좀 못됐다. 하여튼 못됐다 나는. 못된 교수님. 자,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03년 7월 30일 독서 모임을 종료하도록 취소.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독치손인가요? 소도서